끼리끼리라는 말이 이렇게 어울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가 진실이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사건일까요? 천공이 대통령실에 몰래 출입한 의혹일까요? 이 인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탄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최상병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어떨까요? 그 즉시 정권을 가진 자들은 탄핵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바로 딱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어떤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덮으려 하다 딱 걸려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애초에 안중에 없고 자기 편 지키기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급기야 수사외압이라는 무리수까지 던진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즉시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아는 모양인지 대통령실은 황급히 이종섭 장관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종섭 장관의 이용 가치가 다했으니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명분은 방산 수출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면서 칭찬을 해주는 듯하지만 본질은 이제 수사에 걸릴 것 같으니 미리 제거하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종섭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다른 나라의 대사나 특사로 보낸다고 합니다. 어쩜 이리도 얄팍한 꼼수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수사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인데 대통령실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국방부 장관을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는 건 도대체 뭘 수사하겠다는 건가요? 저들은 외교관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입장문을 보내봤자 군검찰은 읽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군검찰이 미리 입장문을 작성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보내줄지도 모르겠네요. 저들은 일단 사건이 터지면 서로 입을 맞추고 서류를 조작할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게 되는 겁니다. 군검찰단이나 군사법원도 이러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맞게 수사와 재판을 할 것입니다.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종섭 장관의 후임으로 오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도 가관입니다. 이 정부는 왜 이런 사람만 골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지도자 이론이 생각나네요. C급 지도자는 절대 A급 직원을 쓰지 않는다는 말,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과거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서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저랑 기분 좋게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라는 망발을 한 인물입니다. 동네 깡패 양아치나 할 법한 말을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집회 현장에서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국민의힘이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다 보니 윤석열 근처에는 누가 막말을 잘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막말의 달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MB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했던 유인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인촌은 국정감사 도중에 기자들에게 욕설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있고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장관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권위적이면 국회에서 욕설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상관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는 것일까요? 하긴 윤석열 본인 자체가 천박한 말투와 단어 선택으로 점철된 인물인데 자기와 같은 동족을 보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신원식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38년 전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격포를 활용한 훈련 중 어떤 병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원식 후보자는 해당 병사가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숨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해당 병사가 잘못된 박격포 발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대에서 훈련 중에 잘못된 지휘로 병사가 사망하자 병사가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이죠.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병사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진상을 밝혀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자신의 출세 외에는 전혀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 정부에게 그런 상식을 바라는 건 사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나라 군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요?
조작과 은폐로 약자를 짓밟고 그저 권력자에게 충성하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군에게 가르치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딴 인물들만 가져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MB정부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여가부 장관의 김행. 정말 라인업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빨리 총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진실을 은폐한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어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